안녕 친구야. 오늘은 자주 짜증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한 편이야.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작은 일에도 불평을 자주 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런 특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감정적으로 과부하를 받을 때 자주 짜증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모여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어. 가령 업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쌓인 상황에서 자주 짜증내는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 잠시 불평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볼까? 두 번째로,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에서 원활한 대화를 이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작은 불만이나 오해로 큰 짜증이 될 수 있어. 이런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짜증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설령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오해 또는 불만으로 인해 자주 짜증내는 사람이 급 짜증을 내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볼까? 세 번째로,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어.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자기 비하가 많은 상태에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기 비하하는 행동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 가령 자기에 대한 자책이나 불만으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큰 짜증을 내는 자주 짜증내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특성들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모든 사람이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야 해. 자주 짜증내는 사람도 누구나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해와 양해가 필요해. 그래서 짜증내는 사람과 대면할 때는 이런 배경을 생각해주면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서로 사이에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이 쌓일 거야. 함께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보자.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능숙해. 또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화로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그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능숙해. 또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중요시하며 이런 점에서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짜증을 받았을 때도 이해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함께 일할 때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즉흥적이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함께 일할 때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존중하고 팀원 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협업 중에 발생할 일, 반적으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존중하고 팀원 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또한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죠. 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짜증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할 때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갈등이나 짜증이 발생했을 때 상호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업을 이루어내면 상황을 조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와 이해심을 발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발전해 나가는 경우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업무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중시해야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일할 때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자주 짜증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업무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중시해야 한다.